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1월 증시 전망 예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씨는 현재 태풍이 지나가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으며 한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뉴스와 나스닥 국제유가 차트 분석을 통해 주식시장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나스닥이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꽤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다시 나스닥이 폭등하는 게 아닌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스닥이 어떻게 11월을 마무리 지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가 연준의 긴축 종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축 종료 기대에 상승을 했다. 다우가 1.7%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파월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될지 고민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조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조건은 국제유가의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 폭등, 즉 상승보다도 폭등이죠. 폭등을 하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더 올려야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국제유가가 지금 폭등을 안 했다는 얘기고, 실제로 국제유가 오늘 이제 차트 보겠지만 추이를 보겠지만 폭등하지 않았죠. 국제유가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금리 인하라는 거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 이건 뭔가 미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파월은 진짜 빨라도 내년 2024년 하반기예요. 진짜 이거 빨라도. 결국에는 2025년 이때가 될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높은 거예요. 그러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안 돼요. 그 무슨 일이 터지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국제유가의 말도 안 되는 폭등이에요. 이번에 28 전쟁. 자,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는 파월이 절대로 금리를 내릴 예정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환호를 한 거고, 자, 이스라엘 백병전 시작했어요. 그쵸? 시작한 지 좀 됐는데 확장 노류가 증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둘이 지금 만났어요. 만난 건 참 좋아. 자, 만났다는 얘기는 무언가 이란이 개입은 해요. 이거는 거의 99%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줄 건데 둘이 왜 만나냐고요. 뭔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결국에 뭔가 개입을 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냐, 아니면 대리 전쟁이냐, 무기 지원을 통한 이거예요. 결국에 요거에 따라 증시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상승을 통해, 나스닥의 상승을 통해, 그냥 대리 전쟁을 하면 국제유가도 제한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대리 전쟁을 하면 생각보다 충격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군사 개입을 하면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그 굉장히 큰다는 것도 결국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대리 전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 이미 여러분, 이거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그 국제유가 볼게요. 국제유가 보면 자, 오늘은 좀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할 겁니다. 뉴스보다는. 뉴스는 이렇게 많이 얘기할 게 없어요. 자, 이거 일봉인데 10월 달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나오면서 파동이 나왔어요. 이게 무엇이냐? 매물대가 굉장히 깊어졌다. 매물대가
이게 깊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매물대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갑자기 11월에 그냥 이렇게 돌파한다. 이게 나올 가능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돌파할 정도의 악재라면 이란의 지상전 개입, 지상군 뭐 투입, 뭐 이런 직접적인 이란이 여기서 무기를 써서 이스라엘을 때린다. 뭐 미사일로. 이 정도 급이면 이게 이 매물 다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이거를 쉽게 뚫지 못합니다. 11월에는 만약에 제가 월봉 보고 말씀드릴 텐데 월봉상 지금 음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뚫으려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당장 11월 안에 무언가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낮은 가능성이 터졌을 때는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이 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 일단 높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유가 여기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지만 국제유가는 앞으로도 고유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금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상태예요. 한국은. 자, 고유가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랬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그리고 일부 중동 국가들은 국제유가가 내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감산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추가적인 감산으로 국제유가는 설사 만약에 이란 28 전쟁으로 무언가 좀 마무리가 잘 되더라도 80달러 선 이상은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 계속 머물겠구나. 이 근처에서 뭐 75, 뭐 80, 90 여기 근처에서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제유가를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항상 국제유가를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폭등을 한다는 거 무슨 얘기야? 금리 인상이 있겠구나. 이거 도망가야지. 그죠? 금리 인상이 있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61선, 1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술적인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 이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비실거렸어. 비실거려. 그러면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11월에. 그러나 일단은 비실거리지 않고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기술적인 반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추세를 돌리고 무슨 정고점을 돌파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고점 돌파하기를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본인이 인버스를 하신 분들은 이걸 기대하고 있지 않겠지만 인버스를 뭐 하거나 아니라 뭐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돌파하는 걸 기대하고 있잖아. 그지만 그런 기대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기대만큼 쉽게 이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에 제가 틀리길 여러분들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달에 좀 틀렸으면 좋겠죠, 제가. 네, 전 이번 달에도 맞출 거예요, 다. 그간 그래왔듯이.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황 전망을 통해서 연말 12월을 잘 마무리 지어야죠. 다 맞춰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11월은 결국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밀리고 또 올라가는 듯 하는데 밀리고 이런 짜증나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느낌이 아니라 지금 반등 나오고 횡보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렇게 재선 한 개 이렇게 뭐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 더 나오더라도 양봉이 결국에는 여기서 좀 밀려가지고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상승이 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조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긍정적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란에 대한 변수가 있으니 항상 이걸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8 전쟁으로 인해서 10월 달에 제가 건들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일단 28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락은 분명히 나올 거고 이미 나왔잖아. 그 28 전쟁은 선 반영이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자, 이 하락에 무엇이 선 반영이 됐는가?
자, 이 구간에서 어떤 것들이 선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저와 함께 증시를 살펴본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비구이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비구이한. 자, 이거 이미 선반영 됐어요. 그죠? 그리고 국제유가. 국제유가 선반영 됐습니다. 이미. 올라간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셧다운 선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셧다운 선반영 됐습니다. 이미. 셧다운 선반영 됐어. 국제유가 선반영 됐어. 비구이한 선반영 됐어. 자, 마지막으로 28 전쟁도 선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는 뭐 하나 있어요? 이란의 개입. 그럼 이란의 개입이 할 경우에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자, 즉 지금 이 반등을 통해 11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 여기 있는 저점이 진짜 저점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28 전쟁에서 뭔가 변수가 생겨서 이란이 개입을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겠으나 여기 이 정도 선에서 끝나겠구나.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당연히 없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식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폭락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지지와 저항이 있고 그리고 이미 충분히 내려오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나스닥이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횡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요. 11월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 밑에서 놀다가 12월에 산타릴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28 전쟁이 악화가 돼서 이란이 뭐 12월에 개입을 했어. 그럼 12월에 안 좋은 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지만 이건 제한적일 거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확률 높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24년에 현재 기준으로 자, 이란이 전면전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란이 전면전으로 완전히 뭐 해서 진짜 이란이 미사일 때리고 이스라엘에 그리고 지상군 투입하고 이러면 2024년 1월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미 이 11월, 12월을 통해 그 악재들은 해소되는 과정이 있을 거다. 그 과정에서 2024년 1월, 2월 이렇게는 좀 좋을 수 있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어쨌든 반등은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전고점을 돌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그 불확실성은 이란의 개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란의 이 개입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바닥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지금의 바닥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올라간 상태예요. 꽤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찐바닥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란이 개입을 하는지 여부 확실히 보고 그거예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뭐 해보시고 싶다 하면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손절이나 이런 거나 좀 이런 걸 좀 지켜야 돼요. 이란 이게 뭐 갑자기 뭐 미사일 때리고 앉아 있는데 뭐 또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아니 국제유가 내가 여기가 지금 저항이라고 막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 돌파하기 어렵다 그랬어.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돌파하는 거야. 그것도 이 돌파하는 게 뭐 사우디나 이란의 사우디나 뭐 러시아의 감산 원유 감산 문제가 아니라 원유 감산 원유 생산 감산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란의 개입 때문에 이게 막 오른다고 하면 국제유가 더 오른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연준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금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계속.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팩트를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심각하고 미국이 막 진짜 공황이 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미국이 지금 공황이 오고 미국이 다 망할 거야. 미국이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 이것이 쌍봉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이것이 쌍봉으로 보고 야 이거 진짜 끝났다. 이제 이거에서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너무 상상을 하시면 안 돼. 팩트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미국이 지금 고용이 좋고 다만 이제 금리를 높여놨고 국채가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금리를 올리긴 어려운 상황이고 올릴 필요가 또 없어. 지금 상황이. 올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란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심하게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보다는 아니다.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한국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팩트고.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국장은 제가 이제 어차피 내일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스닥이 막 엄청난 폭락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한숨 돌려도 되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증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틀리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제가 11월도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11월 지금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